대규모 개발 지역인 청주 서현지구로 가경초등학교를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정 피고인이 21명에 이르는 보기 드문 재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건에 눈이 어두워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군 공항 소음에 대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함에 따라 충북 지역도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밤까지 도내 전역에서 20에서 70mm며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내외의 장대비와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태풍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정 피고인이 무려 21명에 이르는 보기 드문 재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피고인이 많은 걸까요? 이 건을 두고 군단위 지역사회에서 인맥과 돈으로 반칙을 하려던 업자들과 주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큰 방으로 불리는 형사합의부 법정. 피고인석부터 시작된 줄이 중앙 증인석을 넘어 반대편 검사석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호명한 피고인만 21명.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영동군이 발주한 70억 원 규모의 마을방송 장비 납품 입찰에서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된 피고인들입니다.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이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경쟁 업체들, 인맥과 돈으로 둘 사이를 연결하려던 주민과 브로커 등 크게 세 부류. 특정 업체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챙긴 지역 단체 대표는 공무원 인맥을 활용해 입찰 조건까지 바꿔가며 실제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을 미쳤고, 또 다른 입찰 브로커는 업체들로부터 모두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특정 공무원에게 1억 원을 상납하는 등 인맥과 돈을 앞세운 물밑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단체 대표의 일부 알선 수재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군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건을 둘러싼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제 다들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 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법원은 억대의 뇌물을 받고 구속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공무원에게도 직위 유지가 불가능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미 알선 수재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복역 중인 단체 대표에게 입찰 방해 등의 죄를 더해 징역 6개월을 추가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브로커를 법정 구속하는 등 공무원 1명을 제외한 피고인들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대규모 개발 지역인 청주 서현지구로 가경초등학교를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아 분란만 키우고 문제는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교육당국과 학부모들 사이 불편한 긴장감 속에 학부모 설문조사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반대. 조사 대상 221세대 가운데 210세대가 참여했고 반대표는 165, 무려 78.5%에 달합니다. 가경초 이전제 배치를 위해선 찬성이 60%인 133표 이상 나와야 했지만 찬성은 고작 27표였습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학부모들 요구대로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뜻을 존중하여 이전제 배치는 다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환호하는 학부모들. 기뻐하면서도 도교육청이 통폐합 카드를 꺼내들까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자기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없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의 잘못된 행태나 이런 언사들을 봤을 때 저희 비대위는 해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가칭 서현이초 신설 계획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초 9월 예정이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올 12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학교 신설을 위해선 기존 소규모 학교들의 운영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부. 도교육청이 정부의 이러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조를 맞추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도심에 공동화는 도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기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 통폐합 관계 이것은 그 심도 있는 검토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경초 이전 재배치는 철회됐지만 도교육청은 도내 다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이전 재배치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최근 도입된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런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이륙할 땐 최대 추력을 내기 때문에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받는 피해의 정도는 소음 영향도, 즉 웨클이라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민간 공항의 경우 75웨클 이상이면 주변을 크게 3단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이 가능하지만 더 높은 웨클이 측정되는 전투비행단 인접 지역은 군사공항이라는 이유로 소송에서 이겨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과 인접한 청주시 오근장동 외하마을입니다. 이곳은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영향도가 90웨클 이상으로 측정된 곳인데요. 주민들은 비행단이 생긴 이후 밤낮으로 항공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41년째 민간 항공기에 헬기 소음까지 더해지며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떠났고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지도 오래입니다. 남은 주민 대다수는 난청을 호소합니다. 기 먹은 사람 엄청 해요, 이 동네. 그거 날라다녀서. 기 먹은 사람. 전부요, 전부 얼추 다 먹었어요. 배하기 소리에 놀란다고. 제대로 나갈 수 없어요. 진동과 굉음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기도 합니다. 밤 10시까지 막 뜨고 막 이러니까 잠 자다가도 진짜 깨질 때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좀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더 잠을 못 자고 할 수 있는 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뿐.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2차례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긴 했지만 한 판결에 6년씩 12년이 걸렸습니다. 소음 측정부터 모든 피해를 주민들이 인증해야 했는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배상을 받으려면 3년에 한 번씩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다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안 하면은 받지를 못하니까 보상받기도 엄청 힘든 거예요. 처음에 한 7년치인가 이렇게 받았고. 충주 등 군사공항 인접지역 주민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 보니 전국에서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배상액도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같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공군과 국방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답이 정해진 소송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소음에 의한 피해를 소송 없이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15년 전부터 관련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됐는데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핵심은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 국방부 장관에게 재원 마련과 보상 의무를 규정해 주민들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됩니다. 또 민간공항처럼 단계별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 소음 측정망도 국방부가 설치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 보상을 당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로서는 입법이 되면서 보상이 수월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오늘 열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도지사 책임을 둘러싼 이견으로 유족과 충청북도의 보상 합의가 결렬된 상태로 충북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천 화재 참사 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합기도의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일었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국내 합기도 단체 가운데 한 곳인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에서 한국 고유의 합기도가 있는데도 이번 대회에서 합기도를 일본의 아이키도라고 표현한 것은 문제라며 청주지방법원에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제합기도연맹의 한국 지부인 대한합기도회를 비롯한 다른 단체와 협의한 결과이며 한국합기도라는 이름의 종목이 따로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제천시 왕암동의 한 베어링 생산업체에서 불이 나 1,2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 한 동과 내부 설비를 모두 태워 소방추산 2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동 중인 공장 내부의 열처리 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해 100km 구간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91% 상태로 중부고속도로에 진입해 남양주부터 청주 오창 통영 방향 258.8km 지점까지 100여 킬로미터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트럭을 들이받은 28살 박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한 차례 벌금형밖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